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중소업체 콘도를 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연결해서 프로젝트형 콘도,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의 브랜드 콘도가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하나 이름 넣어서 만들어진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콘도들도 똑같이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회사는 좀 커 보이기는 한데 겉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겉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메인 지역에 콘도를 짓지 않고요, 꼭 그 메인 지역 가장자리에 콘도를 짓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해 드리는 회사는 그냥 10년에 한 번씩 콘도를 짓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을 샀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초된 프로젝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초된 프로젝트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특정 지역만 딱 찍어서 해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액가마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빅시 액가마 있죠. 그 옆에 보면 요 공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 공터가 있습니다. 요 공터에 콘도를 짓기로 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인데 여러분들 이 콘도를 잘 보시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죠. 보면 1층에 왠지 상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제가 1층에 상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까? 안 좋다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낮은 콘도일수록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게 더 리치 에까마이라고 아직도 홈페이지가 있죠. 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아까 공터하고 똑같죠? 모양이. 자, 그래서 신기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델하우스가 있죠. 근데 아까 공터였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이게 구글 연동된 거죠. 딱 보면 없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써놨죠. 이 땅 판다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좌초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도 버젓이 있다는 건 관리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액가마이죠. 그 위치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빅시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산 사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19년 당시에 이 콘도를 판매했던 독점 외부 회사가 무려 CBRE였습니다. 그러니까 CBRE에서 이걸 독점적으로 당시에 판매를 하던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사신 분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2018년에도 안 팔았지 않습니까? 2018년에도 제가 이거 안 가봤겠습니까? 그때 다른 콘도 제가 팔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 보시면 임프레션 액가마이라고 보이시죠? 이것도 위치 좋죠. 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건설이 안 되고 있죠. 여기는 심지어 사이트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막 설명해 놨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시면 뭐 2018년에 어쩌고저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EIA를 통과 못한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질 수가 없고요. 당시에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다 EIA를 통과 안 했는데 우선 분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이제는 EIA 통과 안 하면 잘 분양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가시면 여기 건물을 짓고 있죠. 크게. 이게 리치 프라이드 액가마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 딱 보시면 굉장히 크죠. 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름이 리치 프라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세나에 들어가서 브랜드명을 보면 PT라고 있습니다. PT가 지금 한 채 딱 지어졌죠. 근데 원래 이게 이름이 PT 액가마이였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이 PT는 외부 자금을 들여와서 만든 프로젝트형 콘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굳이 새로 짓는데 이름을 바꿔갖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시에 판매도 잘 안 됐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북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적으로 보면 이건 에까마이 콘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됐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좌초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이름이 이 리치 프라이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또 못하더라고요. 계속 못하고 있다가 작년 말부터 공사와 분양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이 회사의 콘도는 그냥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아니죠. 작은 회사는 아니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는 앞에 얘기했듯이 중심부에 콘도를 짓지 않고요. 그 중심부 가장자리에 콘도를 막 짓는 회사입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적으로 통로 아닌 통로 콘도, 에까마이 아닌 에까마이 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콘도도 판매하는 판매처가 독점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회사하고 접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쿼터를 파는 애가 자기가 건설사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 쿼터 가격을 물어보니까 차일피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는 외국인 쿼터만 알고 태국인 쿼터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 회사 영업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부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크게 얘기해 드리는 건, 이 회사의 콘도는 되도록 피하십시오. 위치 안 좋고요. 완성 퀄리티도 떨어지고 또 외부 회사에서 판매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랑까오 하나 가서 설명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까는 콘도죠. 여기 보시면 195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5 있죠. 지금도 이 관리하는 거 보면 개판입니다. 개판 5분 전이고요. 에어비앤비도 또 많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10년에 한 번씩 콘도를 짓습니다. 이 회사 콘도 지은 건설사 이름이 TC그린이라고 해서, 이 건설사는 중국계 건설사입니다. 중국 자원이 들어있는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TC그린이 여기에 보면 콘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콘도가 몇 년 전에 완성된 콘도냐 하면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준공이 된 콘도입니다. 그러면 고작 11년, 12년밖에 안 지났죠. 그런데 가보시면 개판 5분 전입니다. 무슨 굉장히 오래된 콘도, 예를 들면 한 15년 이상 지난 콘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 자체가 관리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없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P다. AP면 그 관리만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만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산실이죠. 산실이 관리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이게 AP에서 지은 콘도인데 또 아난다에서 지은 콘도인데 산시리 계열 회사에서 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회의에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리 시스템이 없는 회사들, 그리고 자주 콘도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 시스템이,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자회사가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콘도 짓는 이런 회사들은 정말 여러분들 피하셔야 됩니다.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빨리 노후화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어비앤비 넘치기 시작하면 그 콘도는 가치가 대폭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형으로 콘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명확하지 않고 딱 홈페이지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콘도만 딱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들 있죠. 자, 요런 것들은 가격이 비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방콕보다도 이제 지방 같은 데 가면, 또 파타야나 뭐 푸켓 이런 데 가면 꽤 많습니다.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그래야 콘도를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콘도도 되도록이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좌초될 확률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분양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분양이 안 되면 그런 데서 이제 좌초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도 굉장히 좋고 사실 내용물을 보면 내용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앞에 제가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건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설명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통과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런 콘도들은 언제 사야 되냐? 분양할 때 사면 안 됩니다. 그냥 완성이 한 80% 됐을 때 그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할 때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건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온라인 파이프 주로 까지 않습니까? 이거 예전에 다른 콘도 완성할 때는 이렇게 천막 쳐서 막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얘들은 천막 단하라고 없었습니다. 그냥 다 노출된 상태로 공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진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개판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냐 이런 것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투자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80% 이상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대기업 분양 콘도들은 분양을 할 때 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걔네들은 딱 3년이면 3년 만에 건설을 합니다. 가끔씩 시간이 늘어나는 건 예를 들어서 팬데믹 같이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상황이 1, 2년 지나가면 당연히 공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보통 기간에는 대부분 다 똑같이 기간을 맞춰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기업 콘도를 사는 게 방콕에서는 좋습니다. 왜 방콕이냐? 지방에 가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서 사실 때는 되도록이면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사실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외부 회사 같은 데서 와가지고 막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분양팀이 막 판매를 하면 초반에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굉장히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한테 의뢰를 하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겠죠. 다 제외시키고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중소업체나 이렇게 프로젝트형 콘도를 사실 때는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위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분양할 때 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콘도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